네, 김 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 과장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고요. 김 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첫 번째 이름이 불리는. 괜찮으시죠? 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그 피읍으로 시작해서 이름자로 60번으로 불렸기 저도 그런 때문에. 서름이 있습니다. 지읒이라서. 그렇죠. 네, 유튜브로 평론가 좋으시겠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 원래 불만 있으세요? 네, 그 락 페스티벌에 가면은 예. 네, 중요한 가수는 맨 끝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오늘의 이슈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아침 상당히 차분하게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다른 날이 아니고 5.18이기 때문인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5월 정신 그리고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42주년 5.18 기념식이 열렸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국가 기념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역 방문으로는 광주가 이제 첫 번째가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서울은 좀 비가 왔는데요. 광주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보수 정부들이 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공을 들이고 그리고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미리 내려보내가지고 5.18 단체 관계자들 다 만나서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또 오늘 장관들, 여당 의원들, 대통령실 참모들 해가지고 100명 딱 채워서 KTX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북한만 특별 열차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네.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광주를 갔습니다. 원래 대통령이면 전용 헬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당정 간의 스킨십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그 다 같이 기차로 내려가자 해서 기차를 타고 내려왔다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지역을 광주로 선택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이 영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이 제일 첫 번째로 선택한 지역이 광주다. 이것은 정치적 함의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동안 5.18 굉장히 폄훼하고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고 이랬던 당 분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물련 행진곡도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창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공식 순서에서 빼버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논란이 예. 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재창은 안 되고 합창단이 하는 노래만 듣자, 그래서 합창 이랬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재창, 그리고 그러면 과연 그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재창을 하고 네. 다 같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손을 잡고 하고 박지원 위원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벌써 가사를. 예. 벌써 이분은 이제 신세대라 네. 이제 저희처럼 막 거리에서 이무리한 행진곡 부르고 뛰어다니고 이랬던 세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보고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좀 쓴소리를 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 걸 가지고 또 네. 좀 트집 잡거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당연히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네네. 보고서라도 악보를 보고서라도 이제 노래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노력하는 모습을 이쁘게 좀 봐주는 것도 필요하죠. 예.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네. 의원들은 다 열심히 준비해왔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치르는 행사이다 이래가지고 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 자기들은 준비했으니까 하지만 상대편은 준비 안 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얄밉게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5.18 기념식을 네. 무슨 숙제하듯이 밀린 숙제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옳지 못한 것 같고요. 네. 진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5.18 그 시절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그 사건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미연의 역사를 어떻게 완성할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열심히 노력하신 거, 준비하신 거 정말 칭찬해 드렸으면 좋겠고, 다만 노력했고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일 때 그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네. 한 단계 높은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기념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념사 핵심 메시지 무엇이었죠? 핵심 메시지는 자유와 통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시정연설에서도 자유를 35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네. 오늘 메시지에서도 무려 12번이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5.18에서는요, 워낙 공수부대에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군사 독재에 의한, 전두환 군사 독재에 의한 국가폭력이 자행됐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대개의 정치인들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예. 좀 잘 듣다 보면 한국전쟁 메시지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렇네요, 듣다 보니까. 생각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화법이나 어법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은 그간 5.18이라는 어떤 저항 정신이 우리 헌법에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자기가 이제 헌법주의자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항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한 거니까 네. 또 이게 용어는 약간 이제 올드한 용어일 수 있어도 어쨌든 이것은 이 5.18 정신을 굉장히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건 또 맞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저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어쨌든 변화하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당원 당규에 당원 전문에도 이제 5.18 정신 계승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개정을 또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당내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으면은 네. 그 당원 정신을 이제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엄벌해야죠, 징계하고 네, 엄벌. 이래야 네.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네. 다들 이제 믿게 됐을 거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제 당연히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네. 헌법 정신이다. 본질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헌법 전문에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5.18 정신을 넣는 것 이것에도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요? 지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 이런 요구를 5월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언급으로 표현된 거다라고 이제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대통령이 동의한 거다 이렇게 다 거의 모든 언론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헌법 정신이라고 했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이게 나중에 또 정치권에서 또 치사한 논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김기현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적극 검토할 계획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제 헌법을 87년 헌법 체제를 좀 한번 손볼 때가 됐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지적이 되었던 거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원포인트 개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밖에 여러 의제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네. 뭐 대통령제를 뭐 4년 중임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거나 예. 아니면 또 뭐 내각제를 하자거나 뭐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건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기간에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는 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그거를 이제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있는데 네. 근데 과연 그게 현실이 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문에 이걸 넣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지금 국민의힘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개헌은 안 하는 거고 개헌을 할 때 개헌을 할 시에 그렇게 하겠다. 그 내용을 넣겠다라는 건데 네. 그런 개헌이라는 게 쟁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거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어도 나머지 부분에서 합의가 어렵게 되고 네. 그럼 개헌이 안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되기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네. 뭐 냉정한 현실인 것 같아요. 말과 현실의 차이가 늘 우리에게는 벽 같은데 그렇죠. 지금 5월 정신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또 하나 평화와 화합과 통합 아니겠습니까? 기념사에도 담겨 있고요. 현실과 실천은 바로 따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난감한 의제 이슈인데요. 예. 그 과거 국민의힘에서 5.18 폄훼하고 왜곡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아쉽다. 네. 송구하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자라거나 아니면 우리 당 내부에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진상규명도 발포 명령 책임자가 누군지 끝까지 조사해달라거나 네. 이제 더 이상 5.18 가지고 CCTV 가리고 이런 건 하지 말자라거나 그리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담자라거나 이렇게 분명한 워딩이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게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런 게 없고 좀 다소 벙벙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그 국회의사당 안에서 본청 안에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불렀던 강기정 네.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작
자신은 오늘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너무 놀라서 그랬다.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초적인 내용조차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정성에 좀 의문이 있다. 과연 기념사 속에 정말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념사 안에 명토 박아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의제들을 전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실천적으로 5.18 정신을 담보해낼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광주 시민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매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오는 만큼 광주 시민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성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민하 평론가가 뽑아온 오늘의 이슈 어떤 주제입니까? 네, 한동훈 표 검찰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며칠째 한동훈 예. 후보자와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어디로 갈 수가 있는 바퀴가 달렸나요? 서초동에 계속 있겠죠. 어디론가 가겠죠. 가겠죠. 네, 가기는 가겠죠. 네, 어제 취임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한동훈 신드롬 일부 언론은 뭐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보도까지 하고 있던데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무슨 실장님이 다른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예.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신드롬이 나타났다. 어허. 그래서 취임사를 하는 동영상이 막 그 조회수가 100만 개씩 나오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인기의 배경에는 신원 서판이 좋다 이런 평가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 이제 이 실장님이 하는 발언이 그렇게 많이 기사에 나오거나 하지 않는데 네. 완전히 이제 인터넷 기사에 이 한동훈 신드롬이 오늘은 도배가 돼 버렸습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그 기사들을 보면서 얼굴 천재, 그다음에 뭐 네. 뭡니까 법무부 앞에 예. 막 그런 그 꽃다발 막 이런 게 그리고 달리는데 넥타이가 이게 훈민정음 넥타이인데 알고 보니 9,000원짜리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은 또 용비어천가래요. 그 네. 용비어천가를 의도하고 맨 아니, 것인가 좀 의문입니다. 거기다가 스카프. 우리 언론이 언제 그렇게 법무부 장관의 그 패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까? 저는 그 광주 얘기 좀 더 하면 예. 전남메일에서 우리는 사람을 총으로 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한 줄도 신문에 실지 못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붓을 놓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예, 그랬는데 지금 우리 언론은 지금 용비어천가가 심해도 너무 심해요. 아. 이게 정말 본질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패션 뭐 네. 이런 것만 100만 뷰 뭐 이런 걸 보도하고 있으니 거의 그 형광등 100개 아우라인가요? 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국민 여론이 어쨌든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이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네.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를 다 떠나서 그런 이제 서사, 그런 이미지가 이제 있는 거죠. 뭔가 부당한 불이익을 보던 사람이 그 버티다가 네. 자기 신념을 꺾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더 이제 중요한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왕의 귀환이다. 아. 그래서 그런 어떤 처지에 좀 이렇게 이입하고 뭐 잘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기대감이 거기서 발생하고 이런 흐름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사실 다른 장 선생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애초에 제기된 우려 그리고 의혹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이미지 속에 수면으로 가라앉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에서 검찰이 제 역할 다 하지 못하면은 이 한동훈 씨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한동훈 장관이 예. 굉장히 워딩의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어려운 말을 쉽게 잘합니다. 나쁜 놈을 잡는다. 네. 그리고 그 지금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자? 이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워딩을 하는 걸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는 확실히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결국은 그 대단한 일이라는 것의 상당 부분은 범죄 척결, 부패 수사 이런 것일 텐데요. 과연 수사가 제대로 잘 될까? 우선 첫 신호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이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걸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이걸 네. 두려워하는 건 오직 범죄자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실제로 서울 남부지검에 48명 규모의 합수단 설치를 했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금융범죄, 증권범죄 이런 걸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인사를 또 했는데 네. 대검 차장검사가 이원석 제주지검장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수원공원 검사인데 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한동훈 장관의 연수원 동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없기 때문에 대검 차장이 대행합니다.
자기 연수원 동기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직할체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네.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은 한 기수 위겠죠 그러면 아마도 네. 그 한동훈 장관보다 기수가 위인 검찰총장 탄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검사의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었으니까 이걸 봐도 뭔가 앞으로 수사 직접 수사에 힘을 싣는 네. 그런 이제 검찰의 역할을 이제 주문할 건데 아무튼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피해자들이 아직 수사가 제대로 다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다만 이제 과거처럼 어떤 뭐 이게 보복 수사 아니냐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정치인 연루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파다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네. 혹시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말 면도날로 이 환부 드러내는 것처럼 수사를 잘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봐주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당시에 네. 그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 부서를 없앴잖아요. 그랬죠. 금융증권 범죄 합수단을 없앴을 때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상 민주당에 관련된 정치인들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막으려고 이 조직을 없애는 거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 말이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을 없앴던 거고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사실 금융범죄 수사가 점점 부실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박범계 장관 시절에 다시 또 만들어진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가 속도를 잘 못 내고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 시절에 이 관련해서 뭐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뭐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수사에 상당한 속도를 낸다면 국민들한테 또 박수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비판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했을 때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이제 뭔가 이제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네. 사실 근데 이 해체할 때는 또 나름대로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이 사실 그때 해체했는데 네. 예. 그때 설명한 바는 있어요. 이게 여기가 비례 온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2015년에 단장 맡았던 김모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 이제 스폰서 검사 사건 뭐 이런 데 연루가 돼가지고 이게 좀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2018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받기도 하고 또 과거에 금융지주사 간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술접대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 증권범죄 수사단이 좀 이 역효과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해체했던 건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조직 다시 살렸으니까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는 것도 방지해야 된다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주요한 어떤 임무일 것이고 네. 여기에 더불어서 한동훈 장관도 서러웠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막 이렇게 관계 좌천이다 뭐 이랬는데 네. 지금 또 나온 검찰 인사 얘기가 이성윤, 이정수, 이정현, 심재철 검사들 과거 정권에서 이제 뭐 친정권 검사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평가받았던 검사들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좌천이 또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또 혹시 밖에서 보면은 인사 보복이냐 얘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인사에 대해서도 그러게요.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설명을 하는 그런 인사를 엄정하게 해야 뒷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네. 쪽이 정권을 잡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수사를 하고 예.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요. 윤재순 비서관 얘기하면 탁현민 비서관 얘기하고 그러면 뭐 네. 둘 다 똑같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쟁점이 흐려지는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정치는 옳지 않다. 네. 누가 하든 정말 깔끔하게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엄정하게 진실을 쫓아서 법을 집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그럴 바에는 이쪽 한번 써서 저쪽 다 나쁜 사람을 속아내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정권 바꿔서 또 이쪽에서 저쪽 속아내도록 만들고 이것밖엔 방법 없겠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게 방법이라고 하면 네. 사실 그게 방법이면 다행입니다. 그것도. 근데 오히려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막 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서로 봐주는 뭐 그런 문화가 오히려 될 수도 그 있는 사이에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를 네.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맞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 이루어져서 정말 나쁜 사람들은 뒤에 숨고 그렇죠. 어설픈 사람들만 네. 본보기로 이렇게 수사되고 처벌받는 모습.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